오늘 이제 홍준표 씨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뉴 이재명이라고 봐야죠. 홍준표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뭐 뉴 이재명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민주당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홍준표 씨가 오늘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이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홍준표 씨가 SBS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중에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살벌하다 그래야 되나요? 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당은 박근혜 대표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 그 바람에 대통령 5년 내내 반쪽 대통령을 했다. 당이 장악이 안 되면 대통령은 반쪽 대통령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어떤 헤게모니를 넘기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청와대와 당의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당이 아니라 예. 정청래하고 청와대하고 붙고 있는 거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이미 됐을 때부터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민주당의 뭐 대선 주자 뭐 원오브 댐일 수는 있으나 그런 정청래 대표가 당원 투표 강화하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한 이유가 자기 재선을 위해서 한 거지. 그렇게 다 많이 봤죠. 그렇죠. 예. 근데 당원 투표해 보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다음에 민주당 대표가 될 사람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죠. 예. 총선 공천권을 지니까.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한테 전대 나오지 마라. 대통령한테 덤비지 말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박지원 선배처럼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의 충고겠죠. 시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정청래 대표 저렇게 대놓고 막 싸워도 되는 겁니까? 권력은 투쟁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성계되는 게 아니에요. 대권을 원하면 목숨 걸고 싸워라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질문이 참 단세포적으로 한다. 요새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시장님? 그 트렌드에 예. 나는 같이 달 필요가 없죠.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밀고 있는 게 시장님 눈에도 좀 보이지 않으세요? 뭐 차기 당대표로 김민석 그렇죠. 총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자기하고 호흡 맞는 사람이 해야지 국회 운영이 편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예. 한동훈하고 사소한 것부터 계속 티격태격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무리 감정이 나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감정을 숨길 수도 있어야 돼요. 깐족대는 당대표를 달래서 말을 듣게 했어야 하죠. 근데 그거 못했잖아. 성질내고 두들겨 패고 그랬다가 계엄사태까지 간 거예요.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서로가 타협점을 찾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홍준표 씨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이게 이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더 객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홍준표 씨는 어쨌건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누구의 편도 뭐 들을 뭐 입장은 아니죠. 그래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지금 민주당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국민의힘에서 겪었던 일들 이런 것을 비유를 해서 전 설명을 좀 잘했다라고 봅니다. 당을 대통령이 장악을 못하면 반쪽짜리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당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결국 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어쩐 면에서 보면 이제 정권 교체가 돼버린 거죠. 이명박 MB계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이제 비주류가 된 거잖아요. 집권을 이 끝나자마자 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거는 보수 정권이건 민주정부건 마찬가지예요.
당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국정 운영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각이 청와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도 당에서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은 법의 테두리에서 어쨌건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은 어떤 정부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은 반쪽짜리 대통령인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그런 거죠. 정청래가 말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세요. 제대로 입법 활동한 게 있습니까? 법안이 통과된 게 법안 통과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 계속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과 청와대가 하나가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윤석열의 경우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도 이제 당시에 평론가들 중에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을 약속 대련이다 이런 식으로 평론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그게 약속 대련이 될 수 없는 것이 권력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평론가들이 이 정치 경험이 없든지 공부를 많이 안 했든지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권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조가 사도세자 아들을 뒤주에 가둬가지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그 영화가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았는데 왕과 사는 남자에서도 보세요. 삼촌이 조카를 잔인하게 죽이잖아. 그게 권력이에요. 토리흐 그도님. 홍준표는 자기 일 빼고 정치 풍향계 신호등 내비게이션이라는 별명이 있죠. 자기만 원래 그래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야. 자기 일만 잘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게 본인이 객관화를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특히 정치인들이 메타인지가 잘 안 돼요. 그 정치의 세계에 빠져들면은 거기에서 그 우물 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세계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동네 복도방에서 장기를 두도 장기를 내가 두면은 이상하게 안 보이는 게 훈수를 두면 잘 보이잖아. 그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 객관화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삼자가 돼서 훈수를 하면 수가 다 보이는데 이상하게 본인이 장기를 두면 그게 안 보여. 그만큼 사람의 이제 인지 능력에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정치인들 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과 사는 남자를 봐도 그렇고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나눈다. 그런데 친문과 친명은 사실 오랫동안 좀 친명이랄 할 수 있는 세력도 없었지만은 최근에 생긴 세력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경기지사 할 때까지도 거의 대부분 행정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그룹 자체가 존재를 안 했습니다. 근데 대선에 패배하고 당대표 하시면서 이제 친명 그룹이 형성이 된 것이지 친명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 세력에서는 이재명을 경쟁자로 보고 죽이려고 진짜 악랄하게 했잖아요. 악랄하게.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10년이 넘도록 이재명 죽이려고 악랄하게 공격을 했잖아. 이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 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문조털레유가 우리가 볼 때는 상식 밖에 저렇게 어떻게 현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을 혐오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일진들이 왕따? 그 왕따 막 괴롭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단히 혐오감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을 10년이 넘게 그렇게 괴롭혀 왔기 때문에 도둑이 이게 제발 저리는 거예요, 지금. 친문들이 10년 동안 이재명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학폭 피해자예요. 민주당 민주학교라는 곳에서 왕따가 돼가지고 학폭 피해를 10년 넘도록 학폭 피해를 당했어. 근데 저것들이 오히려 피해자한테 용서해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상당히 무서운 상황이 된 것이 뭐냐면, 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 무서운 상황이 된 게, 그 이재명이 이제 권력을 갖게 됐잖아. 응? 권력을 갖게 됐잖아요. 그럼 나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다시 찾아오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게다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님도 오랫동안 이제 친문 세력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학폭을 당해 왔는데 더 오래 그 학폭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오랫동안 친문 세력들한테, 친문 일진들한테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오랫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해온 사람, 민주당에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그 김민석 총리, 김민석 총리는 단지 김대중의 황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거는 학폭 정도가 아니라 어디 그 위리안치를 한 거예요. 위리안치를 18년을 위리안치 당한 거 아니에요. 김민석이 민주당이라는 간판 하나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버텨온 거 아닙니까, 진짜. 단종이야, 단종. 김민석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김대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어딥니까, 영월로 유배를 가가지고 18년 동안 유배를 당하고 민주당 간판 하나만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 간판이라도 쥐고 있었던 바람에 추미애 당대표 할 때 민주당에 이제 복당은 할 수 있었는데 20년 동안 학폭을 당한 사람이에요, 김민석 총리도. 그러고 보면은 또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죠. 송영길 대표는 뭐 김민석이나 이재명만큼 당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당한 거 보세요. 신광복님, 노르웨이에서 1만 명 시청자들과 같이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아님, 채평,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김민석이 칼을 갈고 이제 당대표가 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친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지금 상황을 보자는 거야, 저는. 그러면 이게 메타인지잖아요. 객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치평론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수한 면이 있어서 그래. 친문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근데 그 김민석, 그 10년 동안 괴롭혔던 이재명, 20년 동안 괴롭혔던 김민석이 한 명은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은 당대표가 돼, 지금. 아니 이게 친문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진짜 막 공포가 그냥 진짜 이게 살문지라고 그러잖아, 제가. 살목지가 아니라 살문지라고 그러잖아. 이게 우리가 여기서 다 물귀신 되는 거 아니냐. 김민석이 진짜 칼을 갈고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겉으로는 점잖은 척 하면서 20년 동안 칼 갈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당권 잡으면은 그 칼로 복수를 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공포감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보복하지 않아. 또 김민석 총리가 나 다 지난 일이고 난 보복하지 않아. 너 우리 하나가 돼서 잘 나가자.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정치를 그렇게 안 했거든. 친문 세력들은 자기들 눈밖에 나면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죽여왔잖아, 지금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정치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가 단합과 통합을 아무리 외쳐도 그걸 믿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갈량님, 후흑학, 흥선대원군, 김민석. 뭐 지금 공포에 떠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우리가 못 잡으면 우린 다 죽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조질이건 멍청내건 막 내보내가지고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정청래가 당대표 출마를 안 하는 게,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상식적인 정치적 행보예요. 왜 나와봐야 지금 될 상황이 아니잖아. 괜히 욕만 처먹지.
근데 쟤네들이 상식적으로 행동을 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아까 뭐 우리 시청자 한 분이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게 뭐 그 쟤네들이 수가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죽을까봐 겁을 먹어서 그래요. 죽을까봐.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속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러면 뭐 그거 죽이게 하겠습니까? 어? 이미 뭐 이재명 시대가 열렸는데 그 뭐 다 죽은 놈들. 솔직히 말해서 문조털레유 다 죽은 놈들이잖아요. 그걸 뭐 굳이 또 죽이겠어. 근데 지들이 발악을 하면서 저는 지금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자폭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홍준표 씨가 지적한 대로 저는 저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 뭐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도 윤석열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건 그게 문재인이건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저렇게 내부에서 분열주의가 발생을 하고 내부에서 대통령과 다른 뜻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저렇게 날뛰기 시작하면은 그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역사적 교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 김민석 총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뒤에 사진을 걸어놓고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결국은 저는 김민석이 나올 거라고 봤거든. 김민석 외에 보이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확실하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결국은 당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고 김민석이 당대표로 출마할 경우에 친문, 문조털레유 세력들이 정말 악랄하게 저항을 할 것이다라는 걸 제가 예상을 했고 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과거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하면은 결국은 친문들이 당권을 장악을 하게 될 거고 이재명 정부를 거꾸로 틀리는 내부의 어떤 쿠데타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측을 이미 한 거야 이거를 2년 전에 예측을 했어요. 2년 전에 당대표 선거 때. 그리고 지금까지 초지일관 제가 이러고 있잖아.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는 뭐 깨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뭐 친문들의 뜻대로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당원들이 김민석 총리를 반드시 이제 당대표로 만들어 줄 거고 뭐 홍준표 씨가 우려하는 것처럼 민주당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민주당이 내파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없을 것이다. 예컨대 이명박과 박근혜가 충돌을 하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충돌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잖아요.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세자하고 영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조가 현재 권력이라면 사도세자는 미래 권력이었잖아. 근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였는데도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을 죽여야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당시에 박근혜는 이명박을 죽여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력투쟁이 발생을 했는데 친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조국이 대통령이 되려면 혹은 뭐 정청래건 김경수건 친문에 이제 뭐 추미애건 박지원 아닌가 박지원 아니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건 간에 이재명을 죽여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김민석을 죽여야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그래서 권력투쟁이 불가피한 거다. 권력투쟁은 그리고 권력은 투쟁을 통해서 획득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홍준표 씨가. 팩복맨님 노회찬, 안희정, 박원순 민주당 대권급인데 모두 문재인 정권 때 당했고 이재명 못 잡아서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줬는데 지금 엄청 당하고 있을 겁니다. 문조털레유. 그래서 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친문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죽이고 김민석을 죽여야 본인들이 권력을 갖는 거다. 권력은 투쟁을 통해서 획득하던 것이다 라는 홍준표 씨의 말이 잔인하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 그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죠. 권력은 투쟁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어찌 보면 이제 권력 투쟁의 과정인 거죠. 우리도 투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못 얻습니다. 이 기회에 이번 당원대회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분열주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개파 세력들을 친문 세력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진짜 비로소 이재명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